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빠입니다. 이번에는 축적의 시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한국 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키워드 축적의 시간은 회사 규모가 크고 작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상관없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첫 번째, 축적의 시간의 메시지. 축적의 시간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전문가분들이기에 우리나라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읽고 난 후 답답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이 책에서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선진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힘들어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절박한 상황이 그대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직접 저자를 만나서 의견을 나눠보고자 했습니다. 운 좋게 연락이 되었고 흔쾌히 인터뷰를 받아주셨습니다.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신 것은 위기의 대한민국 제조 역량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마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자인 이정동 교수의 만남을 통해서 축적의 시간에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제조를 책임지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준 오아시스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교수님 또한 축적의 시간에서 말하고자 하는 원리는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키워드는 회사 규모가 크고 작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상관없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현실을 보고 자신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 세계의 추세는 어떨까요?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IIoT, 산업용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의 발전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인더스트리 4.0, 일본은 이 둘을 합쳐 어디서 부가가치를 낼 것인가를 기업과 일본 정부가 하나가 되어서 고민하고 있으며 조합과 누적을 함께 발전시키고 있는 무서운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변화하는 산업 사회에 생존하기 위해서 본소인 축적의 시간을 통해서 그 방법론과 해법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 축적의 시간에서 제시하는 방법론. 꾸준히 개선해 나가면서 기술 집약적 육성과 인재 육성하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누적에 의한 경험적 지식을 축적해 왔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여기 좋은 것, 저기서 좋은 것을 합쳐서 뭔가 기발하게 만들어내는 것, 그 조합을 여러 번 해가면서 만드는 방법, 즉 융합 창조를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누적과 조합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누적과 조합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무서운 중국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조합과 누적 모두 취약한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럼 누적과 조합을 경영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누적은 전문성에 해당되며 조합은 고객 밀착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누적과 조합의 사례. 누적과 조합의 사례를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기업일 겁니다. 먼저 누적형 기업의 대표적인 지멘스, 셉, 토요타 자동차를 조합형 기업, 그리고 조합형 기업으로는 구글, 인텔, 테슬라, 픽사나 아마존을 들 수 있습니다. 무서운 중국이라고 했습니다만 책에서도 수차례 중국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이런 중국은 누적과 조합을 융합한 형태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대륙의 실수인 샤오미를 사례로 들 수 있겠습니다. 샤오미는 짝퉁의 대명사로 불렸으나 실패와 도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술 노하우를 축적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는 제품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산업의 현실. 그렇다면 우리 산업의 현실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로켓을 쌓아 올라가는데 1단 로켓이 있고 2단 로켓이 있습니다. 1단 로켓은 시키는 것,
설계도를 받아와서 잘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실수 없이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1단계 로켓입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2단계 로켓을 켜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남들이 안 해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2단계 로켓이 나와야 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1단계 로켓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2단계 로켓으로 갈아타고 글로벌 챔피언이 되는 것이죠. 1단계는 남들만큼 하는 거고, 설계도가 있어서 매뉴얼이 있고, 선생님이 있어서 시키는 대로, 특히 이때 중요한 것은 실수를 안 하는 것, 부지런히, 개근상, 이런 것, 질문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해야 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밤잠 안 자고 OECD에서 가장 부지런하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는 1단계 로켓의 수명이 다 한 겁니다. 엔진을 다 쓴 거죠. 이제 2단계 로켓으로 갈아타야 하는 겁니다. 이건 실수 없이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그런데 이건 안 해본 길이니까 선생님도 없고 교과서도 없고 매뉴얼도 없고 해봐야 하는 겁니다. 이때는 빨리빨리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인정하면서 혹시 늦더라도 참아주면서 2단계 로켓의 추진력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또한 1단계 로켓과 2단계 로켓이 분리되는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축적의 시간을 통해서 남들이 못 가본 글로벌 챔피언의 길을 이제는 가야 한다고 합니다. 6번째, 기업들이 착각하는 것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축적의 시간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착각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항목 하나하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1. 생산활동은 개도국, 국내는 고부가가치 지식노동. 공장 없는 곳에서 R&D는 안 나옵니다. 만들어 보는 데가 없는데 새로운 디자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만들어 볼 데가 없는 겁니다. 2. 첨단 특허,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절대로 못 먹고 삽니다. 특허만 있다고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논문이야 실험실에 앉아서 만들어내지만 상용화시키는 데는 엄청난 비용, 5년에서 7년의 시간이 발생됩니다. 글로벌 챔피언 기업은 특허를 사서 스킬업하는 편이 리스크나 시간 비용 면에서 우위가 된다고 합니다. 3번째,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하는가? 진짜로 퍼스트 무버라고 그러면 시행착오가 허용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개념 설계, 백지 그림에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4. 필요한 경험과 지식은 사면 되는가? 결국 현재의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구첨단의 기업들이 살기 위해 구첨단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기업들이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을 역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5. 우리 조직은 이미 창의적이다? 맥킨지 조사에 의하면 20대 직장인들은 전혀 혁신적이지 않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현재 조직에서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이미 자신들의 업무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에 실패에 대한 축적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더의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6번째, 중국은 우리의 생산 공장이다? 중국의 발전이 무섭습니다. 카피 공장에서 실패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7번째, 한국 산업계 개념 설계의 역량이 부족하다. 본서에서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개념 설계 역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2가지로 요약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 설계 역량 강화. 즉, 제품과 서비스의 개념을 최초로 정의하는 역량, 즉 밑그림을 그리는 힘이라는 겁니다. 교과서도 선생도 매뉴얼도 없기에 백지 상태에서 만들어내려면 그동안 많은 실패와 경험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2번째는 실행 역량입니다. 즉, 주어진 개념 설계에 따라 구현하는 역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롯데월드타워, 최고, 최대,
최초의 신기록을 쏟아내며 초고층 건축 기술의 집약체로 불리우고 있습니다만, 이 롯데월드 타워는 층수 기준으로는 전 세계 4위, 높이 기준으로는 전 세계 6위에 맞춰놓으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우리나라 기업은 왜 하나도 없을까요? 바로 축적된 시간에 의해 육성된 산업이나 기업, 실행력을 갖춘 인재를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8번째, 해법 제시. 저는 여기서 교과서가 없고 실패 없는 개념 설계는 없으므로 시행착오 경험의 꾸준한 축적과 현장 중시 경영을 스케일업 역량으로 핵심 기술 역량을 갖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해법을 4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1. 견고한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 해법은 일본의 제조 정신인 모노즈쿠리, 즉 물건 만들기입니다. 바로 제조의 기본 배양력을 키우는 힘, 그것은 바로 현장에서의 지속적 개선입니다. 토요타 생산 방식 생산을 중심으로 전사적인 혁신 활동을 중심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2. 성숙한 학습 조직, 즉 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융합형 인재가 아닌 한 가지의 정통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각각의 전문가들의 조합을 통해 문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합리와 신뢰의 문화입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신뢰의 조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입니다. 회사의 비전을 전사원이 공유하고 중장기 전략을 통한 목표 설정과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일관된 정책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가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9번째, 필요 조건. 그럼 축적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품질 제일주의입니다. 품질 안정으로 현장의 기초 체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실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입니다. 세 번째는 백투더 베이직입니다. 기본을 지키자. 기본만 지켜도 효율 30%의 향상은 자연스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조의 뿌리부터 경험한 CEO가 결국 축적의 시간에서의 누적과 조합을 잘 조화하는 리더이며 개념 설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리더의 기술적 마인드 혁신이 선행 조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 기술을 중시하고 경험을 축적하는 문화가 필요하고 이론보다는 기본 개념에 충실해야 창의성도 발현할 수 있습니다. 2. 내부의 기술 역량이 있어야 아웃소싱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의 가치를 이해해야 하며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선행해야 합니다. 4. 지금까지의 쌓아온 노하우가 글로벌 기업의 핵심 자산이며 핵심 가치 기반의 인재 육성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림 없는 제조 현장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됨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